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왔죠. 오늘도 서울, 강릉, 대구,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겼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수영장과 해수욕장이 붐비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방역 지침 지켜야 한다는 걸 깜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피서길에 마스크가 웬 말이냐 싶지만 실내에서는 아직 써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용선 기자입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물놀이에 아이 얼굴엔 웃음꽃이 폈습니다. 튜브의 의지에 물속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쫓고 파라솔 그늘 아래 간식을 나눠 먹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코로나 사태로 폐쇄됐다 3년 만에 개장한 한강 야외 수영장엔 온종일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로 3년 동안 못 오다가 오늘 오니까 너무 신나고 와 진짜 최고예요. 너무 시원해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신이 납니다. 마스크 벗고 노니까 애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었어요. 수영장 실외나 물속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 등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영을 마치고 탈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점엔 마스크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이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내에서는 또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잘 쓰고 밖에서도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서로 잘 지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도 더위를 피해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타고 물살을 가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더위를 날립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벗은 채 홀가분한 기분으로 주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Yeah, the beach is very nice here. Maybe best beach in Korea.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맞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철 코로나 재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또 오늘은 6.25 전쟁이 난 지 72년 된 날입니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손에 살해당한 사건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새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의 통지문을 받고 나서 국방부에게 입장문을 번복하게 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23일 국민의힘에 제출한 입장 자료입니다.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며 이에 따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해서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공동조사가 필요로 조정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27일은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고 이틀이 지난 시점입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된 사실을 너무 좀 단도직입적인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좀 끼쳐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하고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전통문이 오자 NSC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뀌어버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침을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던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시신이 소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에 공동수색을 요청한 것이며 정황 변화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서 전 차장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정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식의 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군 감청 자료가 포함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부터 공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창률 경찰청장 후임자 인선이 시작됐는데 속도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이런 고위직 인사 전에는요, 인사 검증에 동의할 건지를 묻고 답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제 단 하루 만에 다 해치운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청장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치안정감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요청한 건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남은 임기를 언급한 지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김창룡 청장이랑 자진 사퇴라든지 압박, 정치까지 연결해 주신 건 어떤?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행안부는 검증에 동의하면 재산 내역과 인사검증 동의서 등을 제출하라며 제출 시한은 당일로 정했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건 치안정감 7명 중 6명.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임명된 간부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남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증 동의서를 안 냈습니다.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윤익은 현 경찰청 차장의 경찰청장 직행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유력 후보로 분류됩니다. 경찰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으로 대통령에게 국기문란이라는 질타를 받은 상황. 인사검증 동의서 요청에서 제출까지 하루 만에 진행된 걸 두고 경찰 기강 잡기를 위해 후임 경찰청장 인선에 속도를 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면접을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접은 따로 또 보실 예정이신가요?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끝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갈등 또 화해를 반복했지만 결국엔 정권 교체를 함께 일궈냈습니다. 그랬던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단적으로 최근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지 이걸 놓고도 양측의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이 대표가 대통령을 당무와 연결짓는 이유는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대통령실은 만난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EU 특사단이나 당선인 비서실 출신 의원들을 만나는 등 여당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공개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무와 선을 그으려고 하는데 윤리위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니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 심사를 앞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돌파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거리를 두려는 거란 관측입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의 회동 부인에 대해 반박하지도 수긍하지도 않고 수시로 소통한다고만 했습니다. 저희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측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윤리위 읍소를 위한 자리로 비춰지는 게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27일 윤 대통령의 첫 순방길에 당 지도부 배웅을 받지 않기로 해 공항에서의 환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론전화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경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일 텐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잘 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비공개 회동서를 공개 부인하며 선을 그었죠. 예. 하지만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알 것 같은데 일상적 당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께 언제든지 전화 연락드리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실 측은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깝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이 대표가 당내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윤핵관 장제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준석 대표가 안 의원과 장 의원을 간장에 빗대 비판하자 안 의원 측이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며 미끼를 안 물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두 사람 백선엽 장군 2주기 추모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대화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렇게 수세에 몰린 이 대표가 윤심으로 당내 공격을 막아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인데요. 자, 출마 신호. 이재명 민주당 의원 당대표 출마 신호를 보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제 끝난 1박 2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108번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걸 출마 신호라 평가했습니다. 상당한 의원들의 그 압박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108번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나간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진심은 뭘까요? 사실 지금 현재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좀 입장 변화가 생기셨나요? 신경 변화? 밀지는 말고. 근데 안 나가려고 해도 지금 지지층에서 출마해야 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불출마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맞아요. 당이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서른 의원도 우리 함께 나가지 말자고 얘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는 당대표 꼭 하셔라, 당당하게 출마하라 등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도 최근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는 등 당심 모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라 출마에 무게를 싣는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중한 무슨 폭탄일까요? 문자 폭탄, 어떤 얘기입니까? 개딸 양아들로 불리는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겁니다. 어제 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게 국회 법사위원장을 주겠다고 하자 반발한 거죠. 지지자 커뮤니티에는 박 원내대표 전화번호도 올라와 있고요. 법사위를 넘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중하게 보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중한 표현이라고 해도 받는 입장에서 폭탄으로 느끼면 또 그게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재명 의원도 이런 활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도 좋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37년 한자리를 지켜온 을지 면옥이 오늘 마지막 냉면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맛을 대물림하면서 사랑받는 가게를 노포라고 하는데 특히 종로 일대에 많죠. 낡은 도시가 재개발로 살기는 좋아지지만 정들었던 노포들과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맞게 됩니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풍경, 허욱 기자가 담았습니다. 식당 앞 대기줄이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까지 늘어섰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업을 하는 을지면옥에서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모여든 손님들입니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건강하시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해야죠. 아버지를 따라온 이후 30년 넘게 단골이 됐던 손님은 마지막 식사가 끝나자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딸 사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 뭐 거리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보고 좀 없어진다니까 더더욱 아쉽습니다. 1985년 문을 연 을지면옥은 37년간 을지로를 지킨 노포로 꼽힙니다. 지난 2017년 일대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되면서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는데 을지면옥은 재개발 시행사와 보상금 문제를 놓고 송사를 벌였고 결국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자리가 참 추억이 있고 우리 애를 낳고 애를 다 키운 그곳이라서 진짜 지키고 싶었어요.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엔 업력 70년 이상의 중국 음식점과 갈비집 등 노포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노포들이 재개발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반응은 엇갈립니다. 조금 더 보존되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더 오래 갈 수 있게. 재개발은 나라의 정책이고 낙후돼 있어서 새로운 그 디자인이라든지 뭐 건물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보죠.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비교적 싸다는 곳도 3,000원쯤 하죠. 여기서 한 50원 깎였다고 어떻게 좀 커피값이 싸게 느껴지십니까? 원두값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했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요, 커피 한 잔의 가격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정 씨. 정 씨의 아메리카노는 5년째 3,000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통업체를 통해 받아온 1kg짜리 원두값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 수준으로 20% 가까이 오르자 고심이 커졌습니다. 원두값이 오르니까 단골 손님들한테 어떻게 나 1,000원 올릴게 이 소리를 참아 못 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얼만큼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원두값이 지난해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수입 생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수입해오는 전체 원두 가운데 생두의 비율은 89% 정도입니다. 생두의 면세를 통해 유통되는 원두 가격을 낮춰 커피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두 가격이 싸지더라도 3,000원짜리 아메리카노의 원두값은 대략 500원 수준. 면세 혜택을 보는 건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치면 500원의 10%인 50원 꼴인 겁니다. 한 잔당 50원을 절감한다고 해서 업주 입장에선 즉시 커피 가격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원부자재 가격이 지금 전부 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컵 가격도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요. 소스나 파우더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스타벅스 등 올해 가격을 줄줄이 올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볶은 원두를 수입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런 대책으로 물가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편 미국까지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야 수입에 의존한다지만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름이 펑펑 나는 나라, 미국도 난립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요. 푸드트럭도 멈췄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퓨전 한식당과 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유재영 씨. 불고기와 제육볶음을 활용해 만든 퓨전 한식을 워싱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여왔습니다. 한식을 알리겠다는 자부심으로 10년 넘게 푸드트럭을 몰아왔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기름값에 한 달 가까이 트럭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서부터 현장 도착할 때까지는 그 제너레이터를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전기도 다 하면서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전방의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값만이 아니라 인건비까지 치솟아 이젠 장사를 나갔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지경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도 예고돼 다시 영업할 수 있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프고 저희 아이들도 아빠 왜 트럭 안 해? 물어볼 때마다 되게 속상하죠. 이곳은 버지니아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일반 휘발유 가격이 1갤런, 그러니까 3.8리터 정도의 지난해 3달러대였던 가격이 4달러로 넘어 보시다시피 5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알레한드라 씨는 가족을 보러 가는 일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I have family in other states and I have to, think about if I'm going to go visit them or not because I can't just afford wasting so much gas. 조만간 차를 몰고 남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 주까지 가야 하는 제퍼슨 씨도 주머니 사정이 팍팍합니다. Earn some extra money because I probably feel like it'll cost me like at least $200 to move. So
미주리주의 한 주유소는 전미 평균 가격의 반값보다 싼 갤런당 2.12달러,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으로 1시간 동안 기름을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주유소 앞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차량들로 끝이 보이질 않는 주일이 이어졌습니다. 땅이 넓어 자동차 사용이 빈번한 미국에선 기름값이 민심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와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축류를 방출하고 정유사의 압박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석 달 동안 연방 유류세를 면제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세제 혜택이 시장 왜곡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만 키워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전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예,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자기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큰 변을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3년 전부터 이른바 임세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대병원 응급실 바닥 곳곳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습니다. 한편에는 불에 탄 페트병도 보입니다. 어젯밤 9시 45분쯤 60대 남성 A씨가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과 응급실 입구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소화기로 신속히 불을 꺼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환자와 의료진 등 4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신속하게 불을 다 꺼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병원 가면가는 치료도 병원 의료진들이 와가지고 바로만 하시더라고요. A씨는 응급실에 있던 부인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A씨와 부인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응급실 왔는데 치료가 잘 안 됐는지 응급 진료 우선순위가 있는데 환자들의 불만을 또 제기했는 거예요. 지난 15일엔 경기 용인 한 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아내가 끝내 숨지자 병원 조치가 미흡했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강북 삼성병원 임세용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임세용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세원법 나올 때 저희가 이제 가중처벌하고 응급실 공간을 더 강화해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실효를 못 봤기 때문에 방침을 마련해야지. 의료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밤중에 택시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 택시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요. 이제는 붐비는 시간대에는 탈 택시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이 틈새를 비집고 무허가 택시들이 극성이죠. 영업 자체도 불법이지만 승객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 시민들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자정이 지나면서 대중교통 대신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줄은 점점 길어지는데 택시 잡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택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 불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12시쯤 회식하고 끝나면 한 4시까지도 안 피해요. 근처에 숙소에서 자거나 이런 데. 근처 서울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 남성이 다가오더니 목적지를 묻습니다. 양천구로 간다고 하자 7만 원만 주면 태워준다고 말합니다. 7만 원 쓰실래요? 얼마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 택시도 없을 것 같은데. 같은 쪽으로 가는 손님 2명을 확보하고도 추가 합승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남성이 손님 셋을 데리고 간 곳은 흰색 SUV 차량.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지만 화물용 콜밴입니다. 안에는 요금기도 없습니다. 기자가 중간에 내리겠다고 하자 즉석에서 요금 할인도 제안합니다. 비싸게 되게 힘들 건데 그러지 말고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화물용 홀밴의 승객 영업은 불법이지만 모르는 시민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급했기 때문에 이용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런 택시인지 이용을 한지 몰랐어가지고. 요금도 부담되지만 합승으로 인한 범죄 위험이나 사고 시 보상 문제도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보상의 문제, 무보험일 수도 있는 거고. 불법 영업 단속과 함께 심야 시간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 싶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는요, 남녀 수십 명이 단체로 음란 행위를 했습니다. 클럽 측에서 한 30만 원 정도 참가비를 받고 기획했다고 하는데 업주는 처벌을 받겠지만 기가 막힌 게 참가한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굳게 잠긴 철문을 쇠지렛대로 열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색색 조명으로 장식한 공간이 나옵니다. 복도를 지나 커튼을 열자 속옷 차림 남녀가 여기저기 앉아 있습니다. 경찰관을 보고 다급히 옷을 챙겨 입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남녀 수십 명이 단체로 음란 행위를 하다 단속된 겁니다. 이들을 연결해 준 건 클럽 측이었습니다. SNS 계정에 단체 음란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켜볼 사람을 모집한다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인당 최대 30만 원씩 받고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 클럽 SNS 계정 구독자는 10,000명이 넘습니다. 클럽인데 신고는 일반 입장 신고했고 외부에 간판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면담을 통해서 신원 검증하고 건강 체크하고 성적 취향 다 체크해서 어제 단속돼 클럽에 있던 손님은 26명, 주말엔 손님이 80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성관계를 주선한 혐의로 40대 업주와 종업원 2명을 조사 중입니다. 다만 손님들의 행동은 강요당한 게 아니란 이유로 전원 귀가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어린이의 얼굴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완도로 한 달 살이를 떠났다가 학교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까지 모두 행방이 묘연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둥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아이. 올해 10살인 조윤아 양입니다. 조 양과 부모는 지난달 19일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전남 완도군으로 떠났습니다. 당초 가족은 학교 측에 지난 15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이후에도 조양은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실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송곡항 인근에서 가족명의 휴대전화가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해경과 함께 항구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보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H가 꺼진지 수색 중이고요. 발전소 내부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의 터빈 제어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소방당국은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을 피하려던 보행자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파손된 변압기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전 조치하는 등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가족이 이사 나간 집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을 거둔 구미 3세 여아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사건 재판을 다시 하라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회일보의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좀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사건에 엄마 2명과 아이 2명이 등장하는데요. 예.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인 김모 씨가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놔버려서 굶어 죽은 건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 성모 씨로 드러납니다.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남편과 무관하게 혼외로 임신을 했고 이를 숨기려고 몰래 아이를 낳아선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예요. 학대로 사망한 사건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인데 이 두 사건 재판을 다 다시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치돼서 숨진 여자아이의 호적상 엄마,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언니인 김모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재판을 하는 건 이 바꿔치기 사건에 한해서입니다. 그럼 대법원이요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정말로 아이 바꿔치기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건데요.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죽은 아이를 석 씨가 낳았다는 건 증명이 됐지만 수사기관이 제시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만으로는 바꿔치기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맞는데 바꿔치기를 알 수가 없다. 경찰도 참 난감하겠습니다. 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검찰은 이 파기환송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석 씨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즉 어린아이를 강제로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한 혐의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제출된 증거의 근거를 보완해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상당히 엽기적이고 기묘했던 사건이에요. 지금 와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석 씨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이 바꿔치기 당한 아이, 즉 석 씨의 손녀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하는데요. 이 손녀가 있었던 신생아실 안팎으론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석 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때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반박하려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이른바 키메라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안 됐는데요. 이게 끝내 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 바꿔치기 된 손녀가 어디 있는지는 물론이고 이 숨진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석 씨가 끝내 입을 안 열면 진실은 묻히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대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아이를 바꿨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석 씨가 구치소에 있잖아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없습니까? 한동안 언론을 상대로 직접 억울함을 호소했던 석 씨는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로는 언론과의 접촉은 자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무죄 석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향후 재판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동학대 바꿔치기까지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참 많은데 석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네, 50년 가까이 미국은 낙태가 가능한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 격이죠.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왔기 때문인데 이랬던 연방대법원이 어제는 49년 만에 해석을 바꿨습니다. 당장 보수 성향이 짙은 주들부터 낙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섰죠. 미국 사회가 격렬하게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지난달 세워진 철제 울타리 한편에서 환호가 터져 나오고 다른 쪽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 이전까지 낙태를 합법으로 판단한 49년 전 판결을 공식 폐기하자 미국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I cried and then I became angry. It'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have autonomy over the inside of one's body. Just recognizing the value of preborn children and helping mothers just be able to support their children. And that's what we're here for. We're fighting for life. 1973년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금지한 주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사생활 권리에 위배된다며 소를 제기한 제인로의 손을 7대2로 들어줬습니다. 소를 제기한 여성과 거주지역 검사장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렸던 기념비적 결정이 이번에 5대4로 뒤집힌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3명 모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찬성하면서
대법원의 결정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태가 불법이었던 시대로 돌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a sad day for the court and for the country.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클라호마주에선 곧바로 낙태 금지가 이루어졌고 텍사스주를 비롯한 12개 주는 한 달 내에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개인의 자유와 생명 존중, 진보와 보수의 이념 대립,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맞물리며 당분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네, 그렇다면 3년 전에 낙태죄가 폐지된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취재해봤는데요. 웬일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성들은 물론이고요. 의사들도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처벌 규정 폐지를 결정한 건 3년 전입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만 사라졌을 뿐 현행 모자보건법은 부모가 유전병이 있거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인 경우로 낙태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낙태를 했다고 처벌하진 않지만 합법적 낙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들이 헌재 결정 뒤에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작위로 중전수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여성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도 필요하거든요. 후속 보완입법이 없다 보니 먹는 낙태약도 수입한 지 1년 넘도록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인터넷 등에서 불법 낙태약을 사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임신 주차에 따른 낙태 기준을 정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이 있지만 1년 7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법과 의료 체계 밖에 방치된 위험한 낙태를 줄이려면 후속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랬던 국군 교도소가요. 이렇게 바뀝니다. 37년 만에 새로 지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죄 안 지은 군인들이 머무르는 내무반보다 좋은 게 말이 되냐 불만도 있지만요. 단순히 인권 침해뿐 아니라 탈옥이나 극단적 선택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분명 첨단 수감 시설은 필요합니다. 한수아 기자가 가봤습니다. 흔히 한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교도소는 좁고 어두운 이미지가 강한 반면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교도소는 개방감이 강조된 홀 형태가 많습니다. 오래돼 낡아 37년 만에 새로 지은 국군교도소는 미국 영화 배경 같은 모습입니다. 복도식이 아닌 홀형 구조로 지상 1층 2개 동, 지상 2층 1개 동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바뀐 것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닙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 행동을 수감자들의 호흡으로 미리 감지하는 센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수감자들이 수용돼 있는 신축 수용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호흡 감지 센서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감자의 평균 호흡보다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수감자들을 수시로 감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던 인권 침해 논란을 IT 기술로 보완한 겁니다.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2층 난간에서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감지해 해당 구역에 폐쇄 회로 카메라를 자동으로 비추게 됩니다. 수감자의 탈옥도 AI 시스템이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서 포착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쾌적한 환경 조성과 견고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신축을 통해 두 가지 여건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국군교도소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식 가동됩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내일도 장마 전선은 제주에만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폭염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된 폭염특보 현황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더 올라서 경북과 강원에 이어 그 밖의 내륙 많은 곳이 추가로 폭염특보 범위에 들었고요. 내일도 서울이 29도, 대구 3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납니다. 최대 50mm가량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다시 중부지방이 장마 영향을 받겠고요. 남부지방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